중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200억 원을 가로챈 한국인 콜센터 조직원 8명이 충남경찰에 붙잡혀 모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악성 앱을 휴대전화에 깔도록 하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충남도가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를 내년 1월 홍성의료원에 추가 설치합니다. 충남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충남교육청이 학교 유휴부지를 주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학교 복합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앞으로 5년간 모든 시군에 한 곳 이상의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어촌 지역 유일한 의료기관인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특히 섬 지역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 실태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범죄수사팀의 한정태 수사관입니다. 녹취물에 담을 수 있게 본인 성함과 나이를 진술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들려드린 음성은 수백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실제 통화 내용입니다. 이들은 중국에 거점을 두고 위조 신분증에 가짜 사무실까지 준비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국내 피해자는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공항에서 경찰이 수갑을 채웁니다. 검거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핵심 조직원입니다. 이들은 중국 항저우에 콜센터를 조직하고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위조된 검사 신분증과 구속영장을 활용했습니다. 국내 피해자는 130여 명, 피해액은 약 200억 원에 달합니다. 위조된 검사 신분증과 구속영장, 가짜 검사 사무실 등을 만든 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국가기관이라는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관과 검사, 금감원 3단계로 나눠 사칭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처음 통화하는 조직원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겁을 줬습니다. 뒤이어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자금 추적을 위해 계좌의 현금을 뽑아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야 한다며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정상 대출 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금을 모두 받아 본인에게 보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범죄수사팀의 한정태 수사관입니다. 녹취물에 담을 수 있게 본인 성함과 나이를 진술해 주세요. 일단 이두 통장은 범죄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동결 처리를 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 한 사건에서 41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피해 금액이 발생하자 1년여 만에 중국 내 조직원 60여 명을 특정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중국 공안의 도움을 받아 범죄 조직의 소재지를 급습해 현장에서 범행 중이던 한국인 조직원 8명을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만여 건의 유사 사건 및 피의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미검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 수익 추적 수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국가기관에서는 절대로 영상통화로 사무실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금 제공과 대출 실행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도가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를 홍성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충남도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천안 한 곳인 해바라기 센터를 내년 1월 홍성의료원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과 의료, 법률, 수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홍성에 센터가 추가로 설치되면 충남 서남북권 주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충남교육청이 학교 유휴부지를 주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는 2027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 학교 복합시설 한 곳 이상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학교 복합시설은 교육청이 학교 유휴부지를 제공하면
지자체가 교육과 돌봄, 문화, 체육 시설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예산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이동 약자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합니다. 네, 예산군 문화관광과의 홍지원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산군 홍지원입니다. 예, 예산군 관광지 이동 환경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바뀐 건가요? 네, 예산군의 대표 관광지인 예당관광지, 대흥슬로시티, 봉수산 자연휴양림이 이동 약자도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재탄생했습니다. 예산군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했고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의 물리적 장벽을 줄이고 화장실 점자 표식을 갖추는 등 무장애 관광지를 조성해 오는 6월 말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생긴 건가요? 네, 주요 사업으로는 관광지 내 완만한 데크길 조성, 화장실 리모델링, 장애인 주차장 조성, 봉수산 자연휴양림 내 숙박동 2동 정비 등이 있습니다. 무장애 관람동선 조성과 함께 시청각 장애인의 관광지 정보 전달을 위해 각 지점 입구에 촉지형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점자 리플릿 및 관광지 홍보 수어 동영상도 제작했습니다. 네,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예산군은 오는 6월 말 관내 관광 종사자 및 문화관광 해설사, 관광 관련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관광 사업, 관광객 대응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에게 열린 관광지를 소개하고 관광 해설 동행 시 취약계층 배려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문화관광과 홍지원 주무관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보건지소는 섬이나 농어촌 지역의 유일한 의료기관인데요. 이곳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바로 공중보건의사라고 부르죠. 네, 그런데 이 공중보건의사들이 해마다 줄어들어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SK브로드밴드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옹진군 북도보건지소 내과 진료실. 환자가 아픈 증상을 이야기하며 진찰을 받습니다. 지금 배 아프고 그리고 또 불편한 게 있으세요? 배 아프고 약간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만성질환 관리부터 기초진료, 약 처방까지 고령의 어르신들은 보건지소 방문이 더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이 없는 섬에선 보건지소가 유일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도 오고 또 매 하루에 한 번씩 또 그런 분들 오세요. 지금 이 나이에 뭐 안 아픈 데 있나? 다 아프지. 온몸이 그냥 감기도 가고 뭐 그냥 이 다리야 허리가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물려치라고 가잖아요. 당초 이 보건지소에 배치된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명. 하지만 최근 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야간과 주말 응급진료가 모두 중단된 상황. 주민들의 불편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거나 오늘 같은 경우 집에 있는 상비약을 다 먹어도 별로 차도가 없을 때는 보건소 가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죠. 인천 섬지역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2021년 87명에서 2022년 82명, 올해에는 8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응급 상황에서 저희 지소를 거쳐간다든지 아니면은 사실 노인분들께서는 의학적인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응급 상황, 응급 질환인지 아니면 응급이 아닌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응급
질환이다, 아니면 뭐 비응급 질환이다, 혹은 준응급 질환이다, 이런 거를 감별해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어떤 주민분들의 불편감은 이루 말할 수는 없겠죠.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공중보건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공중보건의가 뭐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는 현실인데, 그래서 인천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로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범시민 기구가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도 공감하면서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공보위 감소를 막기 위해 처우 개선 등 실질적인 대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인범 선수가 충남 산불 피해 복구비를 기탁했습니다.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1일 황인범 선수가 충남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달라며 3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모금회는 홍성과 당진 등 산불 피해 지역 자치단체와 협의해 필요한 곳에 기탁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성 광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에 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에는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환급을 원하는 구매자는 당일 구매한 영수증을 지정된 환급 장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